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절 기간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명절 특수는 옛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호송에 동행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호송 시 운전하는 경찰관을 포함해 3인 이상이 동행해야 합니다. 전북 성관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청년회장 B씨와 함께 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서해안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열악한 철도 교통망으로 관광 산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명절 기간에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사면 1인당 최대 4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고 상인들은 명절 특수는 옛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설 황금 연휴를 앞둔 부안의 한 시장입니다.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장은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경기 불황을 체감한다며 제사를 지내는 가구가 줄고 탄핵 정국까지 겹쳐 명절 대목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말도 못하죠. 한 5년 전에 매상이 하루에 한 100만 원 올랐으면 명절에 지금 한 50%? 50%도 시들 안 올라요. 호주머니에서 아예 돈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요.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맞아요. 근데 보다시피 이제 예전에는 이 골목이 꽉 사람들이 밀려 다녔거든. 근데 지금 해승해승하잖아요. 보다시피. 소비자들도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지갑을 열기 겁난다며 명절 음식을 간소화하고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옛날에 비교면 조금 많이 올랐지. 아마도 물가가 올리면 덜 사지. 당연하지.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설 성수품 유통을 평소보다 1.6배가량 확대했지만 지난해보다 무는 78%, 돼지고기는 14%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사회단체와 손잡고 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장보기 행사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보기 행사를 통해서 또 우리 여성 단체들하고 같이 또 우리 직원들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인들은 각종 행사에도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며 차라리 전기요금 인하나 화재 보험료 지원과 같은 운영비 절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경찰청은 호송 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해 구속 기소된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호송에 동행한 경찰관을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운전하는 경찰관을 포함해 3인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찰관은 호송차 운전경찰관을 배제한 채 여성 피의자 C씨를 전주지검으로 직접 호송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당시 C씨가 입었던 옷과 몸에서 A경위의 유전자가 다량 검출됨에 따라 A경위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B경찰관 등을 상대로 자리를 이탈한 이유와 운전자를 배제한 채 2인이 호송하게 된 경위 등을 감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4월
단체 청년회장 B씨와 함께 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29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 10여 명을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중병 국회의원이 서해안 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서해안 철도건설이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만큼 경제성 위주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열악한 철도 교통망으로 인해 관광, 산업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5년 교육정책 비전으로 미래 전북 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에 주안점을 둔 올해 10대 핵심 과제도 밝혔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전북 도민 여러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우리 전북 교육계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력 또 실력이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이제 우리 전북의 도민들 또 교육 가족 모두가 학력은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진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과 후에 그 아이들만 또 남겨서 특별히 보충 지도를 한 결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미달 학생의 3분의 2, 중고등학생은 3분의 1 정도가 그 미달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1,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능 한 80일 정도 남겨놓고 수능 한 등급 올리기,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참여한 학생의 약 90% 가까운 학생들이 수능이 한 등급 더 올라갔거나 또는 거기에 근접한 정도로 실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교권과 학생인권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런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또 군사 독재 시대에 학생인권이 없었는데 10여 년 전에 거기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을 섬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섬겼어야 되는데 교권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하는 결과를 빚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이제 학생 인권 조례만 있던 것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제 별도로 만들었어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인권 센터만 있어서 학생 인권만 섬겼는데 그것을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이제 교직원의 인권까지 함께 보호 존중할 수 있는 교육 인권 센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교권 보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냈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전체가 4개의 영역, 18개 지표로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고르게
저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학교 폭력 근절 노력이라든가 또는 늘봄 학교 지원, 그리고 또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사교육 경감 노력, 또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이런 쪽에서 특별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학교 폭력 근절 노력은 전국 4개 최우수 정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AI 교과서를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금년 3월부터 이제 초3, 4, 그다음에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세 과목에 대해서 이제 AI 교과서를 활용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저희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교과서로 인정이 안 되고 국회에서 이제 교육 자료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망하는 학교 또 희망하는 선생님들에게만 AI 교과서를 제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AI DT 관련 연수 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는 희망하는 선생님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을 쌓는다는 것은 마치 그 기초를 튼튼히 해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초, 중, 고, 대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초등 과정이다. 초등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이고 또 어느 분야로 나간과에 관계없이 모두 다 초등 과정을 완벽하게 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초등 과정에서의 중간 기말 시험, 총괄 평가는 필수적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도 이제 초등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중고도 또 중고대로 거기에 맞는 그런 지도를 제대로 함으로써 결국은 원하는 대학,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즐거운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가 청년 주거비를 최대 19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남원 지역 주택에 사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선발된 청년은 1년에 최대 192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청년은 남원시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 출발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우리 시는 청년들의 사회지니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여객선과 유람선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분야별 전문 직원들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으로 구성된 기동점검단을 투입해 유람선 안전설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설 연휴 동안 사고 다발 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경은 이번 설 연휴 동안 강풍 등 기상 악화가 예상된다며 여객선 결항 가능성을 대비해 기상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